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2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배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장 안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시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 도선이 자기장 외부에 다른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안에 놓였을 때 어떤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힘에 대해서 관찰하는 실험을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이 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전기근의 실험장치가 그림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전기근의 실험장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도선으로 만든 근의 모양이 있고요. 외부에 말굽자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선은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고요. 위에 요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생각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걸 보면 플러스에서 너무 두껍네요. 볼펜으로 할게요. 자, 먼저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와서 도선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힘의 방향을 찾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볼펜이 아닌 빨간색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기장은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굽자석 옆에 안에 이렇게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N극은요. 자석이기 때문에 S극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 쪽이라고 할 수 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빨간색 볼펜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자기장의 기호는 B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B라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B 대신 자기장이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류의 방향을 분석했는데요. 전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도선근의 자기장,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만 분석을 해보면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오른손의 법칙, 즉 여러분들의 오른손바닥을 보면은요. 엄지는 2칸, 그래서 전류고요. 나머지 4손가락은 3칸,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등이 힘이었을까요? 손바닥이 힘이었을까요? 자, 싸대기를 생각하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엄지손은 화면의 안쪽에 들어가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손가락은 아래쪽에 이렇게 향해주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왼쪽을 바라보나요? 오른쪽을 바라보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쫙 폈을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왼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선은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힘은 force라서 F 쓴다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선근에는 이 실험 상황에서는 바로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전기근해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반대로 표현해 볼게요. 아까 그림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아래쪽 방향으로 표현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쫙 펴서 엄지손은 본인 스스로를 가리키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아래쪽을 가리키게 해주세요. 그러면 손바닥은 어디 쪽을 바라보나요? 바로 오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받게 되어서 전기근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바로 전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더니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다?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번엔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볼 건데요. 자, 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굽자석의 극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이렇게 말굽자석에 N극이 위쪽에 있었고 S극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이 말굽자석의 극을 바꾼다는 것은 얘를 뒤집어서 놓는다는 뜻인데 N극이 아래쪽, S극이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바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위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 말굽자석의 극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방향까지만 쓸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굽자석의 극을 바꿀 때, 즉 무엇을 바꾸냐? 자기장의 방향을 바꿀 때 전기근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시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자기장의 방향이 이번에는 위쪽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아까와 동일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쫙 펴서 네 손가락은 위쪽, 천장을 가리키고요. 여러분들의 엄지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은 어디 쪽을 향하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바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굽자석 안에 놓인 도선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전기근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과 무엇임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류와 그 다음에 자기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글로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기호로 적더라도 여러분들은 한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 있는 탐구 실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는 알루미늄 포일로 실험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알루미늄 포일에는 어떻게 되냐? 전류가 바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전류 방향이 어디 쪽을 향하는지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말이 제대로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현재 오른쪽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장의 방향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현재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마찬가지로 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빨강색 화살표의 방향이 나를 향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를 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지손이 어디를 가리켜야 돼요? 오른쪽을 가리켜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손바닥이 어딜 바라보나요? 바로 아래쪽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이 그림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번부터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볼게요.
전류가 흐를 때 알루미늄 포일의 움직이는 방향을 쓰시오. 지금 현재 그림의 실험 장치대로라면 알루미늄 포일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 분석해 볼까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현재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흐른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펼쳐서 자기장을 가리키는 내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전류는 왼쪽을 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손바닥에 바라보는 거는 위쪽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위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말굽자석의 극을 바꿔본다는 표현을 먼저 집중해 볼게요. 말굽자석의 극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림에서 N극이 안쪽에 S극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 바로 나침반이래요. 말굽자석의 N극이 바깥쪽에, 그 다음에 S극이 안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말굽자석의 극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3번 문항에서 말굽자석의 극을 바꿀 때, 즉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바꾸었어요. 이때 전류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쫙 폈을 때 내 손가락은 화면을 가리켜야 되고 엄지손은 오른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면 손바닥은 위쪽을 향해 있다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말굽자석의 극을 바꾸어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알루미늄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알루미늄 포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바로 첫 번째 전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의 공통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힘이 생긴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석의 자기장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력의 방향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힘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모두 수직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쫙 펴서 이렇게 이 수직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보면 내 손가락에 이렇게 마디가 있어서 두 개의 마디가 있어서 세 칸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 세 글자인 자기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화살표에 바로 자기장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바로 무엇이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때 이 엄지를 보면은 두 칸이죠? 따라서 전류 이렇게 두 글자가 들어감을 이용해서 엄지는 전류의 방향이고 도선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름을 표현해줍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파란색으로 더 씌워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인데요. 따라서 도선이 이 자기장 속에 놓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였을 때 이렇게 힘이 생긴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실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풀 수가 있는데요. 전류의 방향만 바뀔 때는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자기장의 방향만 바뀔 때도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뀜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한 번에 바뀌었을 때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바뀌니까 원상태, 동일하게 바라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력은요, 바로 전류와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셀수록 바로 이 힘이 세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바로 전동기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지인 전동기가 바로 이렇게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실사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포인트인데요. 먼저 전동기가 무엇인지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라는 것은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 건데요.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회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전기를 흐르게 해줬더니 이 전동기란 친구는 회전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전류를 흘려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왜 그런지를 설명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동기의 구성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전동기 안에는 바로 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동기의 원리를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의 코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 사각형의 코일을 반으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쭉 쪼개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왼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상관할 거 없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림에서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때 전류는요,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 흘러나와서 코일의 왼쪽 부분은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전류. 그래서 전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펼쳐서 자기장의 방향, 즉 여러분들의 4개의 손가락은 왼쪽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은 화면 안쪽으로, 나로부터 멀어지게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손바닥은 어딜 향하나요?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코일의 왼쪽 부분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왼쪽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고요. 반대로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요,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외부 자석의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동일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으로 동일하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따져보았더니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나에게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찾았으니 오른손을 쫙 펴서 내 손가락은 왼쪽, 엄지손은 나를 가리켜야죠. 나에게 오는 거니까 나오는 방향을 가리켜주면 손바닥이 아래쪽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은 아래쪽인 거예요. 그래서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건의 왼쪽 부분은 위로, 오른쪽 부분은 아래로 힘을 받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물건을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이 물건이 움직이게 되지 않나요? 회전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은 왼쪽은 위로, 오른쪽은 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코일의 회전 속도, 즉 회전 속도가 빠르려면 힘이 세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힘이 셌었어요, 여러분? 자기장이 셀수록,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회전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하나 받는 힘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힘이 세져서.
전동기를 이렇게 세지는 걸 이용하는 주 전자기구들은요. 여러분들의 교실에 있는 선풍기도 있고요. 다용도실에 있는 세탁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전동차, 비행기, 모형 자동차 등등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대부분에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들은 3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전기가 운동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기기가 바로 이 전동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풀기 전에 방향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방향은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나오는 쪽, 들어가는 쪽 이렇게 약속을 할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나에게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여기 있는 용어 그대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는 앞쪽 뒤쪽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상황은 앞서 선생님이 분석했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자,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분석할 거예요. 첫 번째,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왼쪽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전류의 방향을 분석했더니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도선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보면은 A에서 B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C에서 D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은 AB, 즉 코일의 왼쪽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고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밑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초성 퀴즈에 맞춰서 방향과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힘을 받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상황을 볼게요. 2번 상황은 앞서 있던 상황에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을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게 자기장이었어요. 자기장은 자석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A, B, C, D를 써보고 난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보면 오른쪽,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전류가 다음과 같이 D에서 C로 들어가고 B에서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른손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코일의 왼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코일의 오른쪽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때 회전 방향을 따져보면은 오른쪽이 위여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은 내려가서 결국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즉 이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회전 방향으로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는 아까 앞선 1번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석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3번 문항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분석해야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인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아까 플러스 극에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코일의 왼쪽, 다시 A, B, C, D를 표현을 해주면 코일의 왼쪽 부분은 A에서 B로 흐르게 되고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C에서 D로 흐르게 됩니다. A에서 B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주면 왼쪽 부분은 코일의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오른쪽 부분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방향을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에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반시계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항을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전류와 자기장 모두 다 바뀐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분석해보면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A, B, CD를 표현한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분석하면 플러스에서 들어가니까 D에서 C, 그 다음에 B에서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전류의 방향을 분석했으니까 세 번째 힘의 방향을 찾을 건데요.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 왼쪽 코일의 왼쪽 부분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토대로 회전 방향을 분석하면 왼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자기장이 변했을 때, 전류가 변했을 때, 자기장과 전류가 모두 변했을 때를 토대로 해서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힘의 방향,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이렇게 네 가지의 방향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연습하셔서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성평가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